여러분들 신문을 보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살살 오르고 있고 며칠 전에는 좀 팍 오르기도 했고 또 좀 약간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계속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에서 내렸다 떨어졌다 이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될 거냐. 얼마 전에는 또 전부들 지금 세계 공항 이제 왔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다시 보합으로 가는 모습 참 즐깁니다. 모든 것이 세상은 즐길 때까지 즐기다가 결국은 막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꼴가닥으로 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잭슨 홀에서 드디어 제롬 파월이 물론 저번 달에도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고 약간 야리까리 잭슨 홀에서는 야리까리 할 것이냐 아니면 9월에 필요하다. 경기가 매우 2%까지 됐고 지금 현재 CPI, PPI다 2%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해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미국은 시장이 안 좋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개막했습니다. 2년 전 이 행사에서 강도 높은 매파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 현지 시간 23일 예정돼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페드의 인플레이션 전투의 마지막 단계는 파월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경제 확장기가 죽느냐 사느냐는 페드 향후 몇 달치 행보에 달려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페드는 3년 전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었는데 이후 2022년 파월 의장은 잭슨홀 행사 연설에서 페드의 판단 미스를 인정하며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페드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예를 들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고 밝혔으며 페드는 2년에 걸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고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 상단은 연 5.5%입니다. 이번 잭슨홀 행사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파월 의장 연설 외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약 한 달 뒤인 9월 17, 18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발표된 FOMC의 지난달 의사록과 고용 지표 등을 토대로 9월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위원들이 지표가 지속해서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금리가 떨어지면 요동이 심할 거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서 해야지. 내가 팔아라 말아라 그런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죠. 금리가 9월에 내리게 되면은 달러는 요동을 치면서 내리막길로 가고 또 그것이 다시 올라가고 뭐 무슨 상황이 또 접해지면 경기가 침체가 됨으로써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엄청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 다리로 내놓은 게 1,300원 밑으로 가기는 올해 힘들다. 그래서 1,320원 라인 뭐 조금 더 떨어지면 거기도 흔들거리겠지만은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북 하고 올라가면서 1,350원 선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달러 금리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선 다음 달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으며 인하 폭에 대해선 0.25%포인트가 76%, B컷 0.5%포인트 인하는 24%로 갈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또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금리 인하 폭과 향후 속도에 관해서는 확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드는 앞으로 몇 달간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전망하며 하나는 다음 달부터 몇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내린 뒤 내년 초 경제 상황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는 것으로 만약 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면 0.5%포인트씩 낮춰서 현재 연 5.25, 5.5%인 금리를 내년 봄에 연 3% 가까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 폭을 둘러싼 견해는 페드 위원들 사이에서도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웰스파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 브라이스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부진한 경제 지표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FOMC에서 금리 방향을 더 빨리 움직이는 합의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밝히지 않고 지나가면 9월 6일 예정된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상황에 더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경착륙 걱정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김칫국부터 마신 일이 될까봐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애둘러 말할 정도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페드 금리 결정이 다음 미 행정부가 물려받을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이기도 합니다. 국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이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통화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해리스가 이번에 된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우리나라 최초! 여자 남자 다 치고 최초! 얍삽한 것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된다! 11월인데 아직 멀었군요. 미안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러나 해리스한테 걸었고 해리스가 무조건 된다! 인플레 위험 트럼프보다 작아. 월가 거물들 해리스 지지. 미국 월가의 유명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전 최고 경영자 켄 셔놀트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CNN이 현지 시간 21일 전했는데요. 셔놀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시장 경제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에는 물가를 올리고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관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코어 수석 회장인 로저 올트먼은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블랙스톤 조너선 그레이 회장은 지난달 말 해리스 측에 41만 3천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는 지난달 X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 에비뉴 캐피털 그룹의 CEO 마크 라스리는 이미 3월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예일대 최고 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회장인 제프리 소넌펠드는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월가와 관계가 좋다고 말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계급 투쟁 수사의 톤을 낮췄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시절에 기업을 공정하게 다룬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월가 인사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두 후보의 정책이 모두 인플레이션을 다시 되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큰 위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쿼리 그룹의 글로벌 외환 및 금리 전략가 티에리 위즈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물가 상승률을 연 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며 맥쿼리는 이번 주 고객들에게 트럼프의 감세, 보편적 관세의 반임인 정책이 물가 상승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NFJ 투자그룹의 임원인 번스 맥키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세금 인하는 더 큰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의 경우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두 가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국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관세는 미국인이 지불하는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